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의 은사와 은혜를 열어주시사 하늘 비밀을 모두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미래의 세상 일까지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shall conform이라는 말을 써요. conform은 뭡니까? 확인하다, 확정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The covenant with many for 1 week. 일주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의 1 week, 일주일은 바로 1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는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언약, 확정하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곧 있게 될 중동 평화 협정과 그 정세, 주변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조기 총선을 치렀죠. 조기 총선을 치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다시 올해 끌면 끌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좀 일찍 조기 총선을 실시했는데 보수 리쿠르당이 크네셋 이스라엘 의회입니다. 120석 중에서 35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 정당과 연정으로 과반수 665석을 확보하면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후보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수 우파 정당 리쿠르당은 바로 네타냐후가 집권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외교에서 특히 강경한 강경파로 알려진 네타냐후는 5번째 임기로서 현재 이제 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20년 동안 집권하게 돼요. 아주 오랫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강력한 적수로 만났지만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네타냐후가 총리로 다시 당선된 것은 대통령이 있지만 내각제에 있어서 수상이 권리를 다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상이 사실은 제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자, 이스라엘의 경제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경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붐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총리로서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 정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빼면은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빼고 삼면이 바로 그 이슬람 세력권으로 구성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타냐후는 그 부정부패로 기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부의 진보주의 세력들의 그 진보주의 세력 상대 진영은 뭐 예를 들어서 게이도 허락하고 레즈비언 이런 결혼도 다 허락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전부 다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되지 않고 보수 세력이 다시 이제 집권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내부의 그런 진보주의 세력들에게 맞설 수 있는 그래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터프가이, 좀 터프한 그런 가이를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타냐후가 실제로 자신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지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국가가 전쟁과 내전으로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조용한 것 같으나 우리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조용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핵을 우리는 바로 가까이 두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는 현재 그런 케이오스 같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세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글로벌주의 혹은 글로벌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통 금융 엘리트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창출에만 몰두합니다. 자신의 국가를 보존하려거나 국가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네타냐후는 자기 국가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죠. 네타냐후는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민족주의자는요, 자기 민족을 탁월하게 이끌려는 그런 노력을 하죠. 트럼프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는 외교에 있어서 아주 공격적이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닐까,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스트롱맨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회 신임도 국민의 신임을 그래서 얻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렇게 말하죠. 힘은 우리의 존재를 보장하며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보나 우리 안보나 참으로 중요한데,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네타냐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현재 전 세계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 총리도 있고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전 세계 위에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에서 가장 참으로 민족주의를 이끌고 있어요. 파퓰리스트 네이션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끌고 있는데, 자,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골라서 합니다. 폭탄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을 민족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국내 이익 집단인 바로 엘리트 혹은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 엘리트들과 전혀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 왜냐하면 적어도 820군데나 넘는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 주둔 비용을 미국이 혈세로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은 트럼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 국가의 방위비를 분담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이미 분담금 올렸고 앞으로 더 올린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죠. 미국에서 민족주의라는 단어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어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민족주의자다. 민족주의자란 나쁜 말이 아니다. 이제 그 단어를 마음 놓고 사용하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조연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부와 모든 돈을 다른 국가들에게 헌납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는다. 이거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만 봐도 미국에 의해서 지원 아래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미국의 군사 주둔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있는 것은 우리는 절대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반미 집회를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중국 집회라든가 반북한 집회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중 데모를 하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인데,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적과 함께 살고 있고 적으로 사방이 지리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 회교권 인구가 현재 13억에서 16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대 세력이 16억까지 된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웬만한 용기와 그리고
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마 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러한 지도자로서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국민들은 아는 것이죠. 안보가 중요하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북한만이 문제다 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대죠.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은 케미컬 웨폰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주변 국가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랑 틀립니다. 우리나라랑. 그래서 우리의 안보 기반은 현재 한번 보십시오. 현 정권의 기생에서 세력을 뻗치고 있는 종북 세력이나 주사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안보 기반이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 근로자들, 싼 그 근로임금 조건에서도 외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족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일본이고, 그리고 터키라든가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을 의지하지 않고, 북한을 의지하지 않고, 물론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북한과 우리끼리 하자. 이건 잘못된 사상이지만, 자, 지금 세계 경제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은 역대 사상 최고인데, 세계 경제도 앞으로 폭풍이 몰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IMF 총재가 이렇게 말했어요. 먹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에도 폭풍이 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한반도 운전석에 앉겠다면서 큰소리 쳤지만 1차 한미 정상회담 때와 똑같이 2차 한미 정상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참 비애를 느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대화한 것은 2분인가 밖에 안 돼요. 1차 때와 똑같이 기자들을 초청해서 기자 질문으로 대신 해버립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을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9분 중에 단 2분만 그 2분을 담화하기 위해서 2차 한미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녀왔어요. 트럼프는 지금 빅딜을 논의합니다. 완전 핵을 없애자. 그런데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그런 것은 그래서 적게 아니다. 그래서 스몰 딜을 하자는 것은 그거 좀 열어주면서 좀 딜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꾸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을 돕지 않는 것이 오히려 통일이 빨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경제협력의 속도 내지 않는 청와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우리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재자,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라. 그러면서 오지랖 넓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잖은 것 같아.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도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이 이렇게 말하죠.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나면 아무 때나 서로 안보 편지 주고 받을 수 있어.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 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력 갱생하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 했던 고난의 행군입니다. 자력 강생이라는 거. 그걸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하면서 자력 경생하자.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사일 발사도 불사하겠다. 어제 아침에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된 거 아시죠? 그래서 북한에 저희가 의심된다. 국제사회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요, 경제 제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렇게 개성공단을 관광을 시키자. 우리나라 돈을 버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금강산을 관광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그곳에 가서 관광하면서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자. 자꾸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를 압박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북한의 군사 정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북한의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들은 이미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살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정부를 믿지 않아요. 정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난의 행군의 교훈을 받아서 장마당이란 것이 형성되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거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군대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돈이 주어지지 않고 보급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유엔 체제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북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돕지 않음으로 인해서 군부가 무너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빨리 북한을 도와주고 싶고 형제를 도와주고 싶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도왔던 헌금들, 드렸던 헌금들, 교회의 수많은 헌금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갔던 수많은 곡물들 국민들에게는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그게 다 군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래서 군인들을 김정은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먹을 거리를 주지 않으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어느 세력이든 어느 국가든 굶어 죽는 마당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군부가 일어날 거예요. 기업인은 그동안 어땠어요? 기업인들이 북한에 갔을 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냉면 먹는 기업 총수에게 그런 소리 했죠. 그래도 그냥 웃고 지나갔어요. 왜 그거를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 정상에게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중국 가서 두들겨 맞고 와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참 인내심이 많은 정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은 이행할 것이다. 남북 간의 공동선은 이행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2주년 기념을 했는데 미국 대사는 빠졌어요. 그리고 북한에도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남한에서만 갖고 다른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래서 그 남북 공동선언 2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동맹이몽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과 동맹이몽 행보를 보이고 있고 북한과는 짝사랑하고 있고 자 정전 후 70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한미동맹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힘이 없으면 평화 이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존해야지요.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는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누군가 강력한 세계 제일 큰 그런 강대국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가 안보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해야지요. 하물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요. 네타냐후 재선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중에서 강경 정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타냐후를 통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의원님은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유대인 유권자 표밭을 얻기 위해서 선거 하루 이틀 전에 말입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요르단강 서안지구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 기구를 합병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일간지 하하레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안보, 네타냐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쟁이 필요하다. 총리가 선거를 위해 분쟁을 나서고 있다. 분쟁이 있을 때 그야말로 그의 카리스마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미스터 안보라고 불러요. 안보를 그만큼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전에 이승복입니까? 누굽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었던 아이도 알아요. 공산당이 싫은 것은. 공산당은 싫어해야지요.
그는 200만 그 아랍 유권자들이 있었어. 이스라엘 안에도 유권자들이 있어요. 아랍인들 유권자들이 2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200만 명 아랍인 유권자들이 야권인 그 상대 정당이죠. 청백당을 지지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리쿠르당을 지지해야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국가다. 근데 청백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아랍 진영과 함께 힘을 합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타냐후가 바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민족주의자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이번에 아마 당선이 된 것 같아요. 자, 비록 부패 혐의가 있어도 기소는 되어도 총리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알아요. 부패는 부패고 이 나라는 지켜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대통령이 이런 민족주의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여 적어도 경계는 지킬 줄 알고 안보는 지킬 줄 알고 누구와 손은 잡아야 하고 누구는 손을 잡지 말아야 하고 누구는 적대시해야 하는지 아는 대통령 말입니다. 자, 미국에도 트럼프처럼 친이스라엘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타냐후처럼 트럼프가 그래서 재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철저한 반 이스라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곤란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골란고원 말입니다. 1967년에 차지하게 됐던 그 골란고원 이스라엘의 주권을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선거 전에 이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네타냐후 총리를 밀어준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평화협정이 남아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7년에 대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누군가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협정을 중동 지역과 아마 맺게 되겠죠. 그래서 6월 달에 중동 평화협정이 체결합니다. 6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자, 미국이 반이스라엘 대신에 친이스라엘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예언들을 응하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너지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주변 국가들에게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에너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자 전 총리였습니다. 골더 메이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좀 불만이 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석유가 무궁무진 지금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계속 아랍 국가들이 석유 산유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석유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야 합니다. 지금 이란 강경 제재로 들어가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전 세계의 그 원유 3분의 1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 배들이 통과하지를 못해요. 페르시아만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역시 에너지가 독립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참으로 독립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에너지가 독립이 됐어요. 이스라엘 동지중해에서 2009년과 2010년에 막대한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가스 어때요? 수입하고 있어요. 전부 에너지를 모두 수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에너지나 자원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단 이유는 하나는 예수 믿어서 그래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래요. 수출을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수출이 계속 막히고 있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자, 2009년 10년에 막대한 천연가스 그래서 발견되면서 에너지 자립으로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2015년에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원유를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계기가 될 정도의 매장량 수십억 배럴의 원유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현재 루퍼드 모독, 제이컵 로스트라일드 아시죠? 로스트라일드 가면 그리고 딕 체니,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과 연결된 미국계 원유 회사들이 탐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유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심지어는 그 무기에 있어서도 이미 독립적입니다. 우리 남한과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정말 달라요. 우리는 가진 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안보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미리 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40%와 2%밖에 안 되는 일본과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40%의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미국도 자체적으로 세일가스와 오일을 생산하게 됐어요. 미국도 사실은요, 산유국으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적어도 전 세계가 다 끊어져도 미국은 몇백 년 쓸 에너지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대개는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강대국이 소멸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국은 거의 소멸될 확률이 없으며,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비록 통치권이 계속해서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점은 있어요. 강력한 군주제로 가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보다는 좀 이렇게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 자꾸 바뀌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만, 미국이 또한 자체적으로 세일가스와 오일을 생산하게 된 것, 이것도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라든가 산유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런 원유를 수입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가 쓰고도 남을 원유가 미국에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란 원유 수입, 그래서 제재 국가에서 그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산 원유를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미국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모든 제재를 가기 때문에 이란산은 수입도 수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란과 친해요. 시아파와 친하다고요. 미국은요, 순위파와 친하고. 다른 쪽의 편을 지금 친하게 지내요. 진짜 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 자기가 살 확률이 커요. 그런데 잘못 붙으면 어때요? 같이 터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제외에서 미국이 제재 한국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아마 사야 할 겁니다. 이란 원유가 싸게 샀을 겁니다. 그래서 비싼 원유를 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 이란은요,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있어요. NPT라고 있는데 거기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핵 사찰도 거부하고 유엔의 핵 사찰도 거부하고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래서 이란은 핵을 가동하겠다.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원유 3분의 1을 막아버리면 원유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업, 그리고 물가, 원유가 오르면 물가는 반드시 오를 거예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정착촌 이스라엘 영토로 합친다.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강경파 정치인들의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이런 것은 강경파 정치인들에게는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자,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은 이스라엘 내 유대인 정착촌의 60%나 에 해당되는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합병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과정에 타격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요르단 왕국의 땅이었던 그 서안지구 말입니다.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요르단의 이 영토의 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면서 이때부터 PLO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독립운동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지역의 60%가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면 팔레스타인은 나머지 40% 가지고 국가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국가가 두 개가 독립되는 것이 두 국가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두 개로 분할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돼요. 그 땅은 분할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각국 정상들은 이건 분할해야 된다. 유엔도 분할해야 된다. 러시아도 분할해야 된다. 중국도 다 분할, 북한도 다 분할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안지구를 정착촌을 이스라엘이 60% 가져가 버리게 되면 40% 가지고 국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현재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550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현재 난민으로 텐트 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합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텐트 치고 산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0만 명이 현재 가자 캠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연임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 정책에서 강경 방향은 거의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간의 시편 83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화국 전쟁과 연결이 되겠지만, 자,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선 하루를 앞두고 이란의 정예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비대를 외국의 테러 단체로 규정을 또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편들기에 나서고 있어요. 한 나라의 정예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버리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모욕이죠. 그리고 총선 직전에 네타냐후가 또 미국을 방문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었죠. 자, 2분 만에 회담 끝나는 한미 정상회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골프를 치면서 회동을 하는가 하면 서로 끌어안고 담화를 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틀 넘게 담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주라고 트럼프를 초청을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수상과는 만났습니다. 일본 수상과도 만나가지고 골프 치고 이틀 동안 회담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일본에는 방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방문한다는 약속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편애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우리를 편애하는 것 같은데 편애하게끔 만든 것이 한국이에요. 그동안. 자,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미국 의회에서 강력한 유대인 라비 집단이 있어요. 이 라비 집단이 바로 에이펙이라고 유명한데요. 에이펙은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서 맨 먼저 연설하는 곳이 에이펙일 정도로 유대인들 라비 집단이에요. 친이슬람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완전히 친이스라엘적입니다. 반이스라엘이 아니고 친이슬람 오바마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지난 3월에는 트럼프는 골란 공원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네타냐후에게 힘을 실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트럼프 또한 유대 자본의 힘을 입어서 재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과의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유네스코, 이스라엘과 유네스코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를 미국이 탈퇴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골란공원을 좀 보겠는데요. 연 3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 골란공원은 가게 되어 있어요. 연 300만 명이 찾는 관광지 골란공원이 중동 화약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골란공원,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대, 어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으로 가서 시리아 골란공원을 점령했고 남쪽으로는 가자지구로 흩어지면서 양쪽으로 흩어지면서 가자지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와 평화협정 후에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반환을 해줘요. 그런데 시리아와도 평화협상은 벌였지만 현재까지는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 안보에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수자원을, 그쪽에 있는 수자원을 바로 이 골란공원에 있는 수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결렬되고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유엔 관할의 완충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74년부터 인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네팔, 피지, 필리핀 등에서 파견한 유엔 휴전 감시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끝자락에 보면 쿠웨이트 마을이 보입니다. 자, 1981년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은 골란공원에 자국법과 행정체계를 적용하는 골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국제사회 통제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내법, 자국법이 통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자국법과 행정체계 적용하는 골란법,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바로 이곳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제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너네 땅 해. 그러면 우리 땅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제 정치는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자가 항상 이기는 그런 사자가 통치하는 그런 정글. 예. 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요, 1967년 아랍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줘라.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시리아에 넘겨줘라.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요. 그 결의안 242호를 통과시킵니다. 그런데요, 이집트, 요르단 외에 아랍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와 요르단은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아랍 국가이면서. 왜냐하면 요르단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예,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르단 왕국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와 많은 군사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이런 국가들 외의 아랍권은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아. 이집트와 요르단은 인정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협정과 안전보장이 없는 골란공원 철군을 원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란을 견제하는 친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또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마찬가지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왜 이집트 편을 드느냐. 그러니까 적의 친구는 내 친구예요. 왜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또 견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아파 종주국이 이란이잖아요. 시아파 종주국이 이란이고 수니파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끼리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지금까지 돌아가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이 어쨌든 저기 안에 있어요. 통치 안에 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는요, 1981년 4월에 또 다른 결의안 497호를 통과시키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골란공원을 병합한 것은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자를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예, 이런 국들이 이스라엘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서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이 연합에 유럽연합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럽연합도 이건 편파적이다. 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드는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시리아를 굽어보는 골란 고원은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골란 고원은 레바논과 시리아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봤을 때 레바논이 왼쪽에 있고 시리아가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이 레바논은 과거 솔로몬 왕과 형제 계약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지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 두로 지역이요, 바로 형제 계약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에스겔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두로가 어디냐? 바로 바닷가 옆에 있어요. 두로가 현재 레바논입니다. 형제 계약을 배반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형제 국가라고 해도 될 때 지금은 그렇게 레바논은 적대적입니다.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현재는 무슬림 국가 레바논 정부도 문제지만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 과격파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헤즈볼라예요.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무장 단체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돌려주었던 이집트에 돌려준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하마스입니다. 요 하마스가 성경에 하드락으로 나와 있어요. 하드락, 하마스. 이해가 되시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나오지요? 하드락 땅이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드락은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한데 바로 오늘날 그 이름을 따서 하마스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가 나오는데 다메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다마스커스의 머물터인데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하맛 또한 그 곁에 경계를 두며 비록 두로와 시돈이 심히 지혜로워도 그 도시들도 그리하리라. 보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며 바다에 있는 그녀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녀가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들 땅은 다 소멸됩니다. 불에 소멸되는데 모르긴 해도 바로 핵무기에 소멸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핵무기에 소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맛도 나오죠. 하맛이 바로 하드락입니다. 하드락, 하맛, 하마스 같은 이름이 돼요. 신들 이름인 동시에 레바논 북쪽 끝 시리아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 이름이 하마스고 소환지구 파타당 수반이 있었습니다. 아라파시가 있죠. 아라파트가 바로 아르밧입니다. 아르밧.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르밧도 바로 신들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 다마스커스에 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나쁜 소식을 듣고 낙심하였으므로 그들이 당황하였도다. 바다에 슬픔이 있으므로 그것이 평안하지 못하리로다. 하맛이 나오지요. 하맛 하드락입니다. 그리고 아르밧이 나오지 않아요. 아르밧. 예, 아르밧이 바로 아르밧. 예.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하마스 and arpad dismay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 나라들은, 시리아는 성경에서 없어지는 나라로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는 안 없어졌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스가랴 11장 1절 오 레바논아 내 문들어 열라.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궁궐을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불지르게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핵무기 불이 아닌가 싶어요. 자, 시리아 인권 감시단 집계에 의하면 21세기 최대 비극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37만에서 57만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에스겔 49장 24절 27절 다마스코스가 연약하게 되어 몸을 돌이켜 도망하려 하매 두려움이 다마스코스를 움켜잡으며 상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듯 고민과 고통이 다마스코스를 사로잡았도다. 또 내가 다마스코스의 성벽에 불을 놓아 벤하닷의 궁궐들을 소멸시키리라.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요르단강 동쪽의 갈릴리호 북동부 지역에 골란 고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안보도 중요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자원 3분의 1이 이곳에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1800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이스라엘 점령지는 1200km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서 바로 시리아와 유엔 관할 지역에서 600제곱킬로미터의 수자원이 있습니다. 자,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골란고원에 살고 있는 인구는 49,700명입니다. 아랍인들이 25,700명, 유대인이 22,300명 어울려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이 고집하고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가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함께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의 주요 산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익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뺏기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타냐후를 다시 재선하게 했고, 그리고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판단하든 간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고, 그리고 자국민을 민족주의로 돌이켜서 국가를 돌보고 있는 자국민에게 필요한 대통령, 우리가 또한 필요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골란고원이 성경에서는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 혹시 바산의 암소 보셨어요? 얼굴이 하얘요. 그런데요, 보통은 소들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고개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지켜들고 있어요. 요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몸은 요러고 있고 얼굴이 이렇게 딱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얼굴이 하얀데 보는 순간에 교만하게 짝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은 뭡니까? 살찐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싹군들, 정치인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바산의 암소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골란고원이 어디입니까? 바산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바로 해발 1600에서 2040km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중동 피스 플랜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인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면서도 아랍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가지려는 중동 평화 안에 두 국가 해법밖에 해결책이 없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는요, 중동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시편에 아까 2편에 말씀해 본 것처럼 열왕들이 국가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국가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어림없어요. 나눠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땅의 일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 성경에 위배된다. 그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일의 국토를 나누게 되면 미국일지라도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조언해서, 그래서 현재 중동 평화안이 다행히도 두 국가 방안은 배제가 되고 현상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힌 것 같아요.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협정이 맺어진다면 6월에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협정이 아닌가, 협정이 될 것입니다. 자, 네타냐후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진의 이스라엘 정착촌 합병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런 맥락과 지금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서안지구가 있고, 가자지구는 이집트에 물론 주었지만 서안지구라는 정착촌은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합병시키겠다.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합병시키겠다 하는 서안지구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딱 중앙에 있어요. 그 땅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보수 정당입니다. 정당에 있는 총리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편향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말해요. 상반기 중 발표 28 두 국가 해법 포기, 유럽 전직 고위 인사들 EU에 거부 요청 서한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직 고위 지도자들이 유럽 연합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를 통한 중동 평화 해법에 대한 유럽의 지지 원칙을 재확인을 하면서, 그게 뭡니까? 두 국가 법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지한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측에 공정하지 않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일변도의 편향적인 중동 정책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유럽연합이요, 마지막 때 공화국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않고 관망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말하기를 트럼프 정부의 중동 평화안에 팔레스타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있어도 국가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만일에 공화국 전쟁 전에 이스라엘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하게 될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시리아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지구상에서 국가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사람은 좀 남겠으나, 그게 이사야 17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 그러니까 북쪽에, 오른쪽에 시리아, 왼쪽에 레바논, 두로라고 그랬어요. 그런 지역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핵무기를 통해서. 자,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커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또 에브라임에서는 요새가 그치고 다마스커스에서는 왕국이 그치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그치리니 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리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화국 전쟁에서 이제 없어지게 될 시편 83편 전쟁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나라가 없어져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눈은 눈구멍 속에서, 혀는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진다고 스가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사용한 방사능, 화학무기, 화학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무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고밀도 금속 폭탄이 있고, 금속 폭탄 다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폭발 지점에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 5에서 10km 이내 모든 사람의 인체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게 타고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근육을 태워버리고 절단해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냥 사람이. 근육이 무너져 내리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했어요. 제 책에 보면 몇 년 전에 그런 것을 사용한 것을 제가 그림으로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전으로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참 생존하기 힘들고, 물론 유대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명 감시용 백린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인체 역시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인체에 닿는 순간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호흡 곤란이 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왜? 강한 자만 살아남는, 바로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예. 그래서 열화 우라늄탄 같은 것은 유전자 질병을 일으켜서 신체 이상을 가져옵니다. 기형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모든 몸의 기능을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이 우라늄탄이요. 우라늄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우라늄은 바로 핵무기 물질입니다. 핵무기
핵무기가 떨어졌던 그 핵이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일본을 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 갖가지 질병, 이것은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무서운 재난, 1000대까지 내려가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벙커 버스터, GBU 39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더 무서운 것이 원자 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기형으로 만들고 눈과 혀를 녹아내리게 만들어버리는데 과거에 이런 있잖아요. 무기들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성경의 이런 모든 예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발견된 신종 무기라든가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고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곧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